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9번의 수업을 하기로 했던 9번의 수업 중에 7번째 수업이고요. 목요일, 금요일 회사 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슈퍼게임의 양초보 주식 수업의 3부에 해당하는 차트 분석 3부에 5, 6, 7, 8장을 할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차트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추세를 알고 변곡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럼 추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 또는 이평선이 우상향 하면 상승 추세, 이평선이 우하향 또는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이면 하락 추세. 그래서 추세는 사실 쉬워요. 뭐 조카한테 가르쳐줘도 돼요. 이상하다. 어떤 차트는 3명이 4명이, 5명이 보면 다 서로 다르다 그러네요. 누구는 상승 추세라고 하고 누구는 하락 추세. 그거는 비추세라고 하면 돼요. 원래 상승 추세는 100명이 봐도 똑같이 읽어야지 상승 추세고요. 하락 추세는 100명이 봐도 똑같이 읽어야지 하락 추세예요. 근데 이평선이 옆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완전 정배열도 아니고 완전 역배열도 아니고 이평선이 막 수렴되어 있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비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추세는 알기 쉽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그러면 추세 말고 변곡은 알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변곡점을 안다면 1년 안에 100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차트로 100조 부자, 1000조 부자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차트 분석으로 변곡점을 알아내는 것은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차트 분석 왜 해요? 추세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변곡은 너무나 어려워서 모르는데 차트 분석을 왜 합니까? 변곡을 최대한 변곡점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변곡점이었구나, 변곡점 지났구나를 좀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요.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캐치할 수 있을까요가 핵심이죠. 변곡점이 지나고 2달 있다 알았어? 좀 늦었죠. 왜냐하면 변곡점 지나고 많이 하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달 있다 알았어? 어느 정도 좀 빨리 캐치하는 거네요. 2주 있다 알았어?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곡점을 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패턴 분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따가 패턴 분석에서 변곡점을 찾는 거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추세에 따른 매매 기법 한번 차트를 보면은 상승 추세 시의 매매 기법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면 매수하면 돼요. 근데 얼마나 빨리 매수하면 좋을까요? 완전 바닥은 아니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해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전저점을 안 깬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상승 추세구나. 매수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라는 신뢰도가 높아지면 매수하면 되고요. 하락 추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면 돼요. 하락 추세는 매매를 안 하면 되고요. 비추세일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추세랑 하락 추세는 매매를 하지 않고 상승 추세에서는 최대한 바닥을 찍고 신뢰도가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빨리 상승 추세를 캐치하거나 또는 상승 추세가 한참 지나서 역사도 신고가 근처에서 돌파 매매 이런 정도의 완전 정배열일 때 상승 추세 매매를 하면 됩니다. 패턴 분석, 우리가 패턴, 스트라이프 패턴, 십자형 패턴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반복적인 그림을 말하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평선상의 패턴은 사실은 상승 쪽에서는 헤드앤숄더, 하락 쪽에서는 럭헤드앤숄더 패턴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다 응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V자형도 나오고 U자형도 나오고 쌍바닥 패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드앤숄더하고 럭헤드앤숄더만 보면 되는데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상승 반전형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가 있고 양쪽 어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이 있고 무릎이 있죠. 그래서 발바닥과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 무릎보다 머리가 아래에 있죠. 그 왼쪽 무릎은 가짜 바닥이었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더 전저점을 깨는 바닥이 나왔으니까. 전저점을 안 깨야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거고 전저점을 또 깨면 그건 진짜 바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역헤드앤숄더에서 1번은 가짜 바닥이었죠. 지나고 나면 왼쪽 무릎. 2번은 발바닥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2번이 지나고서는 2번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잖아. 2번을 지나고 나면 2번을 깬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을 지나고 3번, 이 지점이 중요한데 이 3번의 저점이 2번을 안 깼기 때문에 2번이 진짜 바닥이 될 수 있고, 매수 타이밍은 3번이 안 깨는 게 확인되면 이제 전저점 안 깨는구나. 거기가 매수 타이밍일 수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쌍바닥 똑같아요. 1번이 진짜 바닥인가요? 맞습니다. 왜? 2번이 1번을 안 깼으니까. 그래서 삼중바닥이나 쌍바닥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전저점을 안 깨면 그 전저점이 바닥이라는 논리예요. 하락반전형은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으면 돼요. 하락반전형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헤드앤숄더죠. 머리와 어깨인데요. 1번이 왼쪽 어깨, 2번이 머리, 3번이 오른쪽 어깨잖아요. 그런데 왜 1번은 진짜 천장이 아닐까요? 2번에 전고점을 뚫었잖아. 전고점을 뚫으면 1번은 최고점이 아니지. 최고점은 더 이상 최고점을 못 뚫어야지 최고점인데 1번은 2번이 뚫었어. 그럼 2번은 최고점인가요? 맞죠. 왜? 3번이 2번을 못 뚫었잖아. 그래서 고점을 확인하려면 고점을 다시는 못 뚫으면 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쌍봉 패턴을 볼까요? 1번이 고점이죠. 왜? 2번은 그 고점을 못 뚫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승반전형은 바닥을 더 이상 안 깨면, 전저점을 안 깨면 상승반전형. 하락반전형은 고점을 더 이상 돌파 못하면, 고점을 돌파 못하니까 하락반전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추세 지속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면 추세 지속형입니다. 거래량의 중요성,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주가보다 거래량이 속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작전 세력들이 종가 관리라면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으로 속이기가 힘들어요. 거래량은 충돌의 힘, 거래가 왜 많아질까요? 팔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거래가 충돌이 나고요. 매물대는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심리가 매물대에 녹아 있습니다. 전고점은 결국은 어떤 심리가 녹아 있을까요? 본전 내용은 매도를 할 거야. 물려있던 수많은 그 전고점 부근에 물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지점만 오면 손절매 할 거야. 그래서 거기를 매물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래량이 많을수록 매물벽이 많은 거고요. 그만큼 그 매물벽을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물벽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죠. 본전 오면 팔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으니까.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전략.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서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예요. 거래가 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거래가 줄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좋아하는 차트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정배열인데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 저는 8가지 기법 중에 신고가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딱 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 신고가 전고점 근처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다가 빵 하고 뚫으면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정배열 신고가 패턴을 좋아하고요. 완전 정배열 신고가 찍었다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꺾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꺾인 다음에 정배열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특히 이평선에서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 받는 종목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진통 과정이 있는, 역배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닥에서 꽤 올라와 있고 그 바닥을 다시는 안 깰 것 같다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걸 저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진통 과정이라고 하고 그 차트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정배열 초입 구면, 그래서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완전 정배열을 딱 이룬 날. 근데 보통은 중장기 이평선이 가장 완만하기 때문에 마지막 골든크로스는 121선이 201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거의 완전 정배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이고 저는 그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7번째 수업이었고요.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2번은 토요일, 일요일 2번은 바로 재무제표 분석, 가치 분석을 할 거고요. 오늘 7번째 수업도 당연히 퀴즈가 나가죠. 드래곤볼 공을 모으듯이 9개의 퀴즈의 정답을 모아라. 오늘의 퀴즈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알고, 추세를 알고, 그리고 여기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무슨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무슨 점일까요가 오늘 퀴즈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